3월 마지막 날인가요? 맞나요? 내일 또 있나요? 없나요? 1, 2학년들은 난리 났어요. 막 지금 소풍 가고 막 행복에 부풀어 있어. 막 수학여행 가고. 근데 소풍 별로 좋은데 안 가다 막 어디 간대? 1학년. 불국사 간다. 어디 간다. 아 태안 간대. 뭐 볼 게 있다고 그걸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산불인데 무슨 소풍 가고 그런 걸 가고 있어. 어쨌든 자 3월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3월 모의고사 1등급부터 4등급 그 다음에 엄마도 1등급 4등급인데 표준 점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1등급은 상관이 없는데 1등급도 사실 요 점수 불안하거든요. 사실 그죠? 맞죠? 왜냐면 어마어마하게 틀린 거예요. 시험 보고 와 잘됐다 3등급이다. 그리고 이제 등급표 딱 나오면 뭐지? 내 1등급 왜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요? 불안전한 1등급이니까 너무 자만하지 말고요. 뭐라고 이거 좀 읽어줘.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대 꽂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는 뭐가 중요하냐? 따라합시다. 실점감. 실점감 빼고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실점감 있잖아. 감. 집에서 백날 시간제고 풀어봤자 실점감은 없어. 사실 그쵸? 이해되죠? 왜? 친구 옆에서 툭툭 쳐야 되고 방구도 껴야 되고 친구가 자꾸 시험지 넘기는 소리 들려야 되고 그 실점감 때문에 하는 거라고 사실 모의고사 이해되셨죠? 보통 따라합시다. 4명. 4명이 진짜 친한 친구들이 모이면요 이게 실전감을 모의고사를 거의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고 과고랑 일반고 차이점이 수화야 뭐냐면 요거야.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딱 시간 정해서 풀자. 그러면 한 명이 선생님 역할까지 해줘. 한 명이 선생님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걔는 이 앞에서 푸는 거야 그냥. 그 시간 딱 되면 걷고 채점하고. 이해되십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뭐예요? 당연히 수능은 잘 보죠. 그쵸? 이해되죠? 근데 일반고는 그렇지 않다고. 1, 2학년 때 뭐 생각해보세요. 얼마 말도 안 되는 내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미묘하게 자 여기부터 설명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 6문제에서 6문제 정도 또는 많으면 7문제 정도는 딱 보면 이게 뭐지 아예 파악이 안 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럼 뭐야 그냥 넘어가고 자 다 풀었잖아 나머지 맞죠? 그러면 그거에서는 다시 보면 안 돼요. 그냥 마킹을 하세요. 이게 중요한데 마킹 안 하고 다시 보면 안 된다니까요. 마킹을 해놓으라니까. 마킹하면 갑자기 마음이 확 편해져. 이거 느껴봐야 돼. 본인이 느껴봐야 돼. 이 말이랑 똑같아. 교회 다니면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나도 방언을 안 할 땐요 못할 땐요 못할 때 저 미친 사람인가? 저 귀신 나오는 아니야? 막 이랬다고요. 근데 왜 방언을 하니까요 솔직히 방언 못하는 사람이 불쌍해요. 솔직히 이 맛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맛을 한 번이라도 보면요 이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마킹을 따라합시다. 마킹을 해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그 6문제를 쳐보자. 6문제 중에 3문제는요 6문제 중에 3문제는 내가 이걸 왜 헷갈렸지 하는 문제예요 사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3문제가 남았잖아. 다 3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3, 3, 9잖아. 그럼 몇 점이야? 하나, 둘, 셋, 91점이에요. 그래도 그죠? 그래서 진짜 재수없다고 해봐. 6문제 다 3점이라고 합니다. 3, 6, 18이에요. 그래도 그럼 몇 점이야? 82. 그쵸? 이해됩니까? 요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냥 마킹을 안 했기 때문에 흔들려. 내가 흔들려. 옛날 치원 노래도 아니고 흔들린다고. 알겠죠? 이거 한 번이라도 써봐. 솔직히 이렇게 했다. 손 하나, 둘, 셋. 거봐요. 없잖아요. 그렇겠네? 그거 없잖아. 그쵸? 이거 한 번이라도 맛을 본다면 말도 안 돼. 이게 왜 쉬워지지? 이 느낌을 받을 거예요. 두 번째, 요 구간에 있다. 요 구간에 그럼 꽂힌 게 있을 거야 분명히. 꽂혀. 그럼 멍 때리지 말고 이 연습을 해야 돼. 이 연습만 하면 이 구간 왜 하는지 아세요? 얘나 나 무서운 얘기할게. 얘나 아무 상관없이 여기까지는 바로 올라가요. 얘나 아무 상관없이 바로 올라간다. 믿어주시고. 이해되셨죠? 요거 보시면 요 점수가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구나.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구나. 정시에서는 표준 점수구나. 당연히 스카이 사성원 갈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근데 그 미들급 중간급 학교 갈 때는 이거 별 차이 안 나. 똑같고 얘기했어. 알겠어? 이해돼? 별 차이 안 나. 이 점수만의 경쟁이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선생님 저 수학에 집중하고 있어요. 다 좋은데 뭘 쉽게 딸 과목인지 생각해보면 사실 국과 국사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사실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뭐가 있을까? 국과 국사예요. 솔직히 수학은 단기 어떻게 올려 그걸. 그죠? 이해되죠? 영어는 여름방학까지 가능합니다. 단어 빨리 외워주세요. 단어장 있잖아. 그죠? 방법까지 알려줬잖아. 온라인 친구들도 알려달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학원 학생 빼고는 안 알려줄 거야. 그건 나만의 비밀도 있어야지. 이해됐죠? 오케이 갑니다. 오늘 통합 1입니다. 통합 1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합 1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또 동그라미 쳐야 될 것 같아. 그쵸? 학생 이름만 동그라미 치고 번호를 한번 써보자고. 1111 1 2 3 4 5 오케이. 앞장에 몇 개 나와요? 학생 1이?
5개. 저도 5개 쳤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니까 없고, 그 다음에 잘랐더니 1, 2, 3, 4분단인데, 대충 지금 빨리 읽어봤더니 후추가 나옵니다. 맞죠? 이름 뭐가 나오는지 볼게. 자, 분명히 가에서 이건 꺼내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는 양이 많잖아. 이거를 빨리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이거보다 양 많아, 저거. 지문이. 하나, 둘, 셋. 당연히 적죠. 이렇게 많은 문제가 어딨어요. 당연히 적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놓는 거야. 누군가는 난 그거까지 몰라. 그건 미안해. 어떤 애는 여기서 지구력이 세고 근력이 약하고 어떤 애는 근력이 세고 지구력이 약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지를 보는 순간 알아요. 보는 순간. 왜 처음에 못 풀었는지는 다 다르잖아. 그치? 문제가 쉽건 어렵건 난 초반발이 좋나? 아니면 뒷끝발이 좋나? 한번 보세요. 잘. 그거 확 차이가 날 거야. 분명히 몰려있죠? 부분 선생님 저 이거 부분 틀렸는데요. 그거는 얘 얘기고 나머지 애들은 몰려있다고. 몰빵이라고. 이해되셨죠? 꽂히면 이제 나머지 애 바빠지죠. 제가 안 좋은 습관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 애가 문학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걔는 독서 다 맞았어요. 저번에도 얘기하는데 4년 전에 재수해서 작년에 숙대 갔거든요. 재수해서 작년에 숙대. 걔가 독서는 다 맞았다고. 자기 문학만 힘들대. 그래? 그러면 시간을 한번 재서 아예 알려줘. 카톡 따고 왔어. 그래서 너는 문학이 힘든 게 아니고 독서에서 시간을 거의 다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문학이 물리니까 힘들잖아. 다 읽어야 되는데 고전 소설, 그쵸? 현대 소설. 그게 또 아니라는 거야. 난 돼지게 싸웠어요, 진짜. 돼지게 싸웠다고. 근데 너 바뀌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결국 그의 수능을 망했어. 또 똑같은 거죠. 왜? 그거하고 문학 반 풀고 있는데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 습관을 빨리 변하셔야 돼. 잘 안 변해요. 그쵸?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내가 왜 수업시간 잘 안 바꾸는지 아세요? 수업시간 한 번 바꾸죠? 그럼 뭐예요? 바꾸기 전, 우리 그런 날 있잖아. 월요일날 어느 학원 가는데 시간표 바꿨어. 월요일날 내가 시간이 없어. 수업이 아예 없다고 학원에.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야? 그 학원으로 가고 있는 거 발견한 적 있어, 없어요? 난 있습니다. 난 있어요. 난 많아요, 솔직히. 루틴 파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시? 어느 날 또 내려야 될 게, 항상 저기서 내리다가, 오늘 두정거장 전에 내려야지? 그래서, 웹툰 좀 보다가 내리면 뭐예요? 원래 내리던 곳이야. 그런 적 많잖아. 이해되셨죠? 그거 한번 바꿔보자고.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으라고. 오케이. 학생이는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을 소재로 설명하는 글쓰기라면 좋을지 말해볼까?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학생 일이요. 일상하고요. 가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뭐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 지난 세계사 시간에 대항해 칠계에 대해 배웠잖아. 짤러. 얘가요 지금 뭘 했냐면 학생이는요 공통 경험을 얘기했어요. 맞죠? 무슨 공통 경험? 수업 받은 경험. 그치? 세계사 시간에 대항해 배웠잖아. 그때 후추가 대항해 시대 영멸주었다는 흥미로웠거든. 그 내용을 좀 더 조사해서 후추에 대해 설명하는 글을 써보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질문이네요. 옛날에 후추가 금보다 귀했다잖니. 그치? 그 부잣집 딱 하면 옛날 현재 대항해 시대 귀족이야. 딱 하면 뭐 후추가 이따만한 게 있는 거예요. 어머, 부러워요. 공작 부인. 그럼 뭐야? 집에 갈 때 조금 뜯어주고, 이 귀한 것을 하면서, 그쵸? 지금 뭐야? 후추 막 뿌려 먹잖아. 그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자, 좋은 생각이다. 후추가 대항해 시대를 촉발할 정도 유럽에서 큰 가치를 지녔던 이유를 중심으로 글을 써보자. 그런 글의 도입 부분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볼까? 자, 짝 얼굴 한번 볼게요. 짝 얼굴. 자, 따라합시다. 너 밥 안 먹었냐? 오케이, 다음. 글의 도입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겠어. 1도 써야 돼, 너희들. 그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자.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구성할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맞죠? 맞죠? 글의 도입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면 좋겠어. 오늘날 후추의 가치와 후추를 얻기 위해 다양한 시대에 시도했던 당시의 가치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 가치가 변화했으니 말이야. 학생 3이요. 누구의? 후추의 가치의 변화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좋아. 그리고 어떤 역사 사건이 후추와 연관되어 있을 모르니까 도입부에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는 다시 학생 2 맞습니까? 맞아요? 학생 2예요? 2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케이, 너희들. 글의 전개 부분에서는 후추의 가치가 왜 높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 이론의 기호와 식성에 대해 설명해야 하면 사람들이 후추와 같은 형식물을 귀하게 여겼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는 기후와 식생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맞아, 여기 책을 찾아보니까 유럽 대륙의 온화하고 연중 강수량이 고른 기후에서는 주로 벽과 식물이 자라는 광활한 초원이 만들어졌다 하네. 근데 여기서 자란 벽과 식물의 줄기와 잎을 인간 직접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적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당시 유럽인들에게 초원에 자라는 식물을 식량을 삼는 초식동물을 키우기 시작했고 동물의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찾았다는 거야. 나도 기억이 난다. 동물의 고기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후추와 같은 향신료의 사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오래 보관을 하려고 했던 거지? 물어봤어. 맞아. 근데 유럽은 후추가 자랄 수 있는 기후 환경이 아니었다는 내용도 그래 포함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럽의 국가들이 대항해를 시작했던 거니까. 좋아, 자료를 찾아보니까 후추는 남인도 원산지 아열대 식물로 중동 지역과 유럽에서는 재배할 수 없다고 나오네. 자, 포인트만 짚을게. 나머지 애들은 학생 지금 누구 읽었죠? 내가 몇이죠? 2죠, 맞아? 이가 적합하지 않았다. 어디서? 유럽에서 뭐가? 후추 재배는. 이해되셨죠?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 소설가 콜라보를 해볼게. 조선시대는 아니면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봐봐. 제 아무리 궁전에 살면 뭐해. 소 잡았는데 반마리 남았어.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너가 셰프야, 셰프. 유럽 최고의 셰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집에 싸갔는데 왜 냉장고 있어 없어? 없잖아. 그리고 유럽 궁궐에 가면 뭐가 없어? 이거 맞춰 수업거든. 하나 둘 셋. 토일렛, 화장실이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보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럼 뭐야? 다음날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셰프? 이러면 넌 잘리는 거야, 그죠? 그냥 뭐야? 소금 쳐, 후추 쳐, 난리 쳐 하는 거예요, 그쵸? 원나라 이웃나라 참조. 나도 만화책으로 배운 거예요. 다음 한번 계속 갑니다. 몇 번 할 차례죠? 1, 2, 3, 4, 4까지 지금 간 거죠? 오케이, 다음. 자, 학생상. 그렇구나. 이야기하다 보니까 역사 사건과 관련된 후추를 설명하는 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다. 맞아. 그럼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한번 초고를 써볼게. 수강하면 좋을 내용을 찾아서 더해볼 테니까 나중에 어떤 부분을 수강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보자. 오케이. 얘가 하는 활동은 지금 다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1번, 그 다음에 같이죠. 2, 3, 4, 5. 오케이, 좋습니다. 넘겨볼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빨리 보겠습니다. 갑니다. 빨리 가기 때문에 판을 잘 따라오세요. 모든 것은 우주를 향한 인간의 운명에서 비롯되었다. 바스코 다가마의 위대한 항해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관광도 페르난드 마젤란은 최초의 세계 일주 탐험도 모두 우주에서 비롯되었다. 포르투갈,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열고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불리던 대형 밑집을 건설하고 또 후추와 원인이었다. 오늘날 후추는 마트에서 고작 몇천 원을 살 수 있을 정도 흔한 향신료지만 후추와 금과 맞먹는 가치를 지녔던 시대가 있었다. 1문단. 이문단 유럽 대륙. 그러니까 자, 여러분이 여기 아직 독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 연습을 한번 해봐야 돼. 제일 중요한 따라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문장이 무엇인지 그거를 치는 순간 올라가요. 몇 번 해봐야 되냐? 딱 12번 해보면 올라갑니다. 어떤 애는 자, 국어 솔직히 종특자 아는 법 알려줄게. 7번 하는 순간 갑자기 잘 보인다가 있고요. 종특자예요. 12번 하는 순간 잘 보인다 있어요. 12번째 보이는 애는 종특자 아니에요. 이해되죠? 7의 숫자의 의미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거 나중에 선생님 조교해 봐줄까? 심리학에서 확인해봐. 심리학책 되게 두껍거든요. 그러면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재밌는데 안 좋은 건 있어. 따라해 볼게. 선입견. 심리학 오래 공부하다 보면 선입견을 가져야 되거든요. 사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이 문단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유럽 대륙의 온화하고 연중 강수량이 고른 기후에서는 주로 볕과 식물이 자라는 광활한 초원이 만들어지는데 벼과 식물의 줄기와 잎은 인간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인들은 어떻게 식량 문제를 해결했을까? 그들이 발견한 해결의 실마리는 초식동물이었다. 소, 양 등의 초식동물들은 풀을 먹고 자란다. 인간은 자신이 먹을 수 없는 벼과 식물의 잎과 줄기를 베어 초식동물에게 먹여 기르고 다 자란 동물의 고기를 식량으로 얻을 수 있었다. 그렇게 야생의 초식동물이 가축으로 바뀌게 되었고 축산업이 시작되었다. 가축을 키워 얻게 된 고기는 유럽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식량이었다. 자, 이 문단 여러분이 읽고 있을 때 지금 세 개로 정리해 봤는데 인간 문장이야. 왜? 봐봐. 이게 뭐야? 풀들이 막 자라는데 사람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은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 풀은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있나? 했던 거예요. 그 동물에서 뭐가 나와? 고기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뭐가 발달한 거야? 축산을 발달했다고? 이 문단에 인과가 있고요. 이 문단에 후추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3문단 갑니다.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멍 때리는 눈빛으로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안광을 잃지 마세요. 제가 요새 무슨 연습한지 아세요? 거울 보면서 안광 연습. 제 20대 때는 저랑 눈 맞추는 사람 드물었어요. 왜? 진짜 제가 봐도 셌거든요.
진짜 내가 그걸 보고 놀란 적도 있어요 저녁에. 근데 요새는 약간 지금 그만 하잖아. 뭐 눈에 힘주고 살아, 똥꼬에 힘주고 살자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난 요새 싫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 요새 유해지신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막 10년, 18년 만에 보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유해지셨어요? 하는데 솔직히 얘기할게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늙은 것 같아서. 힘을 냅시다 우리. 아직 젊잖아요. 갑니다. 선날 유럽인들은 겨울 오기 전에 첫사랑 가축만 남겨 나머지 가축을 보살의 고기로 만들었다. 고기는 보패하기 쉬워 저장소에 떨어지만 그 고기로 버텨내야 했다. 그래서 고기의 보패를 막거나 전시키기 위해 소매 절이거나 말리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된다. 잘라요. 부패를 삼에는 고기를 막거나 지연 부패될까봐 두 가지 경우가 있네. 막어 아니면 뭐야 천천히 천천히 되기 위해서 절이거나 말린다. 절이거나 말림. 뭐 절이거나 하몽 정도 되겠죠. 절인 다음에 말린 게 하몽인가? 오케이 계속 가볼게. 그랬더니 향신료를 사용하면 고기를 어느 정도 양은 상태 보존할 수 있었으므로 휴추 같은 향신료를 사용해도 고기의 부패를 막거나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 봐봐 부패를 막거나 지원이 중요하니까 역시 한 번 더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계속 갑니다. 자, 후추와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고 고기의 부패를 막거나 지원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후추는 유럽에서 중화했으나 당시 후추는 워낙 비싼 사치품이어서 때문에 후추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왜 비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 희소성과 2. 막대한 유통병이 가장 주요 원인이었다. 1. 희소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래요? 크게 읽어줘. 시작. 막대한 유통비용. 유통. 자, 역시 두 개. 봐봐. 금 왜 비싸요? 하나, 둘, 셋. 희소성. 그 다음 뭐예요? 유통. 옛날에 유통이 다 힘들었잖아. 그쵸? 너희들은 축복받은 세대예요. 내가 30대 때만 해도 뭐 배달 하나 시키면 3일 만에 왔어요. 3일 만에. 그래도 빨리 이렇게 빨리 왔다고 막 이랬다고요. 지금 뭐야? 오전에 시키면 저녁에 오는 시대가 됐잖아. 그쵸? 놀라워. 계속 갑니다. 4문단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후추는 남인도가 원산지인 아열대 식물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이나 유럽에서는 기후가 맞지 않아 재배할 수 없었다. 그래서 후추를 얻기 위해서는 육로를 멀리 돌아 인도에서 후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먼 길을 돌아오다 보니 운송 과정에서 운송비가 폭등했다. 더욱이 운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많아 우산의 열매를 찾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와 달리 후추는 보물처럼 귀한 대접을 받았으며 가격은 더욱 치솟게 되었다. 실제로 1g의 후추가 같은 무게의 순금과 비슷한 가격에 거래되기도 하였다. 당시 유럽에서 후추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불을 거머쥐고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었다. 오케이. 또 여러분이 읽어주는 거는 이삭히 인과가 오늘 맞네. 남인도가 원산지라서 졸라 덥잖아. 인도 생각만 해도 덥다. 그래서 뭐야? 자 이게 육로, 해로가 아니고 육로로 했는데 이래서 폭도했대. 이유가 뭐예요? 육로로 가다 보면 육로로 마적대 와서 후추다 막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위험수당 붙어 안 붙어? 당연히 붙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야? 후추가 순금만큼 폭도하게 돼서 보자를만 가지고 있었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요 지문이었습니다. 지문 하나 1번 통합 2를 한번 해봤습니다. 요걸로써 4번까지 문제가 있네요. 5번까지 있구나. 오케이. 통합2까지 하고 영상 끝입니다. 통합2 모양 한번 봅니다. 통합2는요 뭔가 토론하고 있는데 오케이. 통합2 뭐를 토론하는지 한번 또 지켜보자고요. 자, 간 학생들의 반대신문 토론이고 나는 토론에 참가한 학생이 가를 바탕으로 쓴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반대신문식 토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를 바탕으로 글을 썼대요. 사회자 동그라미 사회자 별로 안 나오네. 뒷장 사회자 1, 2, 3, 4 4밖에 안 나오는 거 맞죠? 네. 오케이. 여러분이 사회자만 해주세요. 나머지 제가 다 할게요. 시작. 요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립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고독사가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주거, 금융 등의 정책적 지원은 가정의 가구, 신혼가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1인 가구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와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또 있어요? 서로에게 존중한 태도 반응. 오케이. 예의까지 있네요. 좋습니다. 예의를 지켜주라고. 이거 상당히 드물입니다. 5번 토론 나오면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예의 지켜라. 그쵸? 그럼 뭐야? 순서 담아 표지가 있어 없어? 순서 담아 있어 없어?
먼저 있잖아요. 먼저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 주에도 강조했죠. 부사어주의하라고. 부사어 화작에서는 부사어 있잖아요. 먼저 찬석식 입론해 주십시오. 그럼 뭐야? 순서 안내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오케이, 7번만 다시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읽은 사회자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립감이 크대요. 그래서 정책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책을 확대하자고 하는 걸로 토론을 하재. 그러면서 뭐 예를 지켜주세요. 순서 먼저 누가? 찬성 측이 입론해 주십시오. 자, 모든 토론은 누가 입증 책임이 있다? 내시에서만 나옵니다. 내시에서는 따라합시다. 찬성이 입증 책임이 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베이트 학원에 아이스크림 간식이 생겨야 한다. 그러면 지금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야 한다로 나온 거잖아. 그럼 뭐야? 없는 사람은 그냥 이대로 가면 되는 거야. 입증할 책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니 무슨 아이스크림이냐. 온갖 과자 다 있는데 녹용까지 있는데 심지어 입증 책임이 없어요. 근데 뭐야? 있어야 한다. 얘는 뭐야? 입증 책임 모든 것을 얘가 다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 있죠? 이해돼? 오케이 갑니다. 우와 한강이 셉니다. 갑니다. 저는 1인 가구에 대한 전체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는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자, 제가 읽는 거는 말로만 합니다. 자, 정의가 방금 나왔어요. 1인 가구의 정의 맞습니까? 이어서 살펴봐야 할 점은 1인 가구의 구성이 자발적 선택일 수 있지만 비자발적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건 비자발적이 나왔어. 우리나라에서 경제 여건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로 내몰린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주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1인 가구의 비율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27.2%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이래 2017년은 28.6, 2022년 34.5로 나타나 매년 그 비율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1인 가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1인 가구와 관련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반을 마련한 것은 전 세계적 동그라미 추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그라미 중요하다 했죠.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고립, 고사 같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구, 신혼가구 등에 비해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은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랐어요. 자, 그래 저만 해도 1인 가구잖아요. 그죠? 1인 가구. 1인 가구 제일 안 좋은 점 뭐예요? 식당에 제때 갈 수가 없어요. 12시 1시에 가면 한 자리 있어 없어. 한 자리, 4명 있는 한 자리 앉아? 쌍욕 먹어요. 무한하고. 저도 오늘 점심 밥 먹고 왔거든요. 구석탱이 단골 가게에서 먹으면서 미안하다고. 이해됩니까? 제일 안 좋은 건 뭐야? 1인 가구 들으면 따라합시다. 1인 자다가 죽으면 막 몇 개월 뒤에 발견되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제 왜 우유가 쌓여있지? 여러분 뭐야? 사망. 이해되십니까? 그런 것도 너무 불쌍한 눈빛이 쳐다보고 있어. 그럼 매일 안부를 물어봐. 알겠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 친한 이모도 저희 엄마 친구분도요. 저희 엄마가 촉기 되게 좋으시거든요. 이상하나? 오늘 만났는데? 얘가 만나면 닥달하는 성격인데 너 어디야 계속 물어보는 사람 있잖아. 왜 연락 안 하지? 야 불안하다. 은수 집에 가자. 문 따봤거든요. 고독사. 문 땄어. 그래서 고독사. 1인. 저도 사실 공포스러워 이 나이에. 이해되시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오케이 사회자님 고! 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를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해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 측에서 반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의 사회자에서 요약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자가 요약을 해있어.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에 경제 여건에 인해 비자발적으로 1인 가구에 내몰린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근거된 자료 있어요? 네, 최근 연구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그러면 추천 말씀해 주실래요? 관련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지금 준비 안 돼서 말씀자를 추천 지금 바로 답변들이 어려우니 추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시작.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에서는 그냥 순서에서 너가 얘기해라 반대편이. 자, 내신에서 순서도 중요해.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뭐예요? 얘가 입론을 한 다음에 바로 뭐예요?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죠. 그쵸? 이해되지? 오케이. 갑니다. 입론. 저는 1인 가구에 대한 적절 지원을 확대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증가의 원인, 크게 가치관의 변화, 사회적 지리적 이동이나 주축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치관의 변화는 결에서 노부부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데 이상적으로 이어갔던 전통 가치관의 균형 생각을 의미합니다. 즉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자발적 선택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인 가구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은 사회적 지리적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학교와 직장 등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개인이 1인 가구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증가는 자발적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문제상에 보기 어렵습니다.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 고독사 같은 문제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결할 게 아니라 잘라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따라서 긴급하고 중요한 정책에 상호해야 할 자원은 1인 가구 지원을 확대하는 데 쓰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 지원을 위한 제한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1인 가구 지원하기보다는 국가 지원에 사각지대에 놓여 긴급한 어려움 호소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전형어, 가구, 신혼 가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의 확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은 개인의 선택에 있으며 저소득층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므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소 측에서 반대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얘 또 요약해줬고 뭐예요? 순서 안내를 해줬죠. 이해되지?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증가의 원인, 그의 가치관의 변화, 사회적, 지리적 이동의 두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에도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원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말씀한 두 가지 원인 중에 경제 어려움도 1인 가구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부담감 때문에 가족 만들기를 주저하거나 1. 자녀 세대 부양 부담을 부려 어쩔 수 없이 홀로 사는 노년층 2. 경제 어려움이 인한 비자발적 1인 가구가 많은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따라합시다. 고시원. 고시원에서 나 혼자씩 살잖아요. 저도 고시원에서 한 8개월 살아봤거든요. 전체 살아본 거 다 합치면 한 1년 4개월 정도인데 다 혼자 산다는 거야. 다 혼자. 그쵸? 그 사람들 그러면 뭐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이 부자요?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들. 됐어. 밑에 그랬더니 지금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물론 경제 어려움에 인해 1인 가구가 된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루에 일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경제 어려움과 관계없는 1인 가구가 지원한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1인 가구와 같이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일정한 소득 수준을 기준 삼아 잘라 그에 미치지 못한 다자양 가구, 1인 가구 등 모든 유형의 가구를 정책적 지원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 별표죠. 반대 1 마지막에 별표 치셔야한다는데 왜? 여기서는 이제 얘는 뭐예요? 1인 가구를 지원하자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잘 봐. 금액으로 나눠서 가난하면 1인이든 3인이든 8인이든 지원을 하자. 1인만 하는 뭐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걸 펼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나 한번 읽어봅시다. 1인 가구를 혼자만의 동대 공간에서 취사, 집중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정의. 최근 이러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1인 가구의 증가 원인 당연히 이런 물음표 왜 나오는지 아시죠? 왜? 따라줘야 독자의 흥미유발. 1인 가구가 증가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의 가치관의 변화, 상황적 강조로 나눠볼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고 함께 모여 살아야 한다는 전적 가치관의 균형 생각을 말하며 상황적 강조는 사회적, 지리적 이동이나 경제 이유 등으로 집단적 삶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학교나 직장 등의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상황,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 만들기를 주저하거나 자식이 부양의 부담을 감내지 못한 경우가 많아져 노인정 홀로 살아가는 상황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에 잘 여러분이 가려내야 될 눈으로 찾아서 찬성 반대가 섞여 있어요. 지금 얘는 그지? 왜? 이 토론을 들은 애가 지금 뭐예요? 글을 쓴 거잖아. 맞습니까? 이를 볼 때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이 자발적 선택의 결과일 수 있지만 비자발적은 내몰린 결과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으로 확대한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한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1인 가구가 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면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짤로 자발적이라면 안 해도 되지만 경제 어려움에 인한 비자발적으로 내몰린 결과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비자발적으로 내몰린 경우를 방치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잘라 1인 가구 증가치를 보면 뭐야 2025년에 가장 하면서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나오고 있어. 됐지? 안 읽어. 이는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로 생활하는 사람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고리,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1인 가구 중에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잘라 1인 가구 증가는 세계적 현상으로 이미 많은 나라에서 1인 가구와 관련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개인의 문제를 치부하지 않고 국가적 차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잘라요.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고 그 예시가 지금 바로 나서 영국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로움의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를 두어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잘라 1. 일본 역시 고독을 담당하는 부처를 두어 1인 가구와 같이 사회에서 단절될 위험이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
이를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도 1인 가구에 대한 면밀한 생활 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가 없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가 처하는 상황과 어려움은 1인 가구의 생애 중이나 삶의 양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자르고 예를 들어 청년층, 취업상태 연관, 노년층은 낮은 수입, 주거불안정, 건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실태를 조사해 잘라요. 거기 재미로 써놓자. 통장이라고 써놔요. 사실 얘가 학생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정한 통장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되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봐봐 망원에 사는 거야. 현재가 나왔어. 그러면 망원 1통 통장 그러면 너가 딱 봤거든요. 사는 사람 누구누구도 어떤 사람 이 할아버지 혼자 사시네? 나 딱 가봤어. 신문 쌓여있어. 띵동띵동 할아버지 계세요? 안 계시면 이제 뭐야 위에 보고를 올리는 거죠.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최효수라는 문 따봐. 그러면 아니 이럴 수가! 여행 가셨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구독사일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또는 요새는 뭐 AI가 잘 돼 있어서 움직임이 집에서 없다 그러면 뭐야 뭐 가족 중에 아들이나 딸에게 바로 신고하잖아. 어머니가 이동이 3일간 없으셨어요. 이러면서 후다닥 뛰어와서 어머니! 하면 엄마 어디 갔어? 벚꽃놀이 가고 막 이거 흔한 경우야. 여러분이 진짜 어려서 모르는 거죠. 이해되시? 오케이 계속 갑니다. 마지막 취약한 여건에 있거나 사회적 진입이 필요한 경우 정책적 전환 확대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이 요구하는 때이다. 좋습니다. 자, 1, 2를 정리해보죠. 통합 1과 2를. 통합 2를 보시면 지금 뭐야? 통합 1. 하나 정리합니다. 학생 1, 학생 1이 일상 가치 무슨 일상 가치일까? 공통 경험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치 변화 뭐에 대해서 후추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이 후추에 대해서 일어난 거 봤고 뭐야 기르는데 적합하지 않아서 유럽에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오른쪽으로 이런 1이 얘기한 건 쭉 가는 거고요. 학생 2, 3 요 중에서는 뭐야 중요 포인트만 적었습니다. 쭉 봐봐. 그래서 야 우리 글을 어떻게 구성할까? 그때 뭐야 규와 식단도 적어야겠지? 그래서 동물 오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식물은 못 먹잖아, 그죠? 못 먹는 건 뭐야? 동물도 먹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황 해봐 주하나 죽어. 유황이 뭐야? 성냥 낄 때 그 유황이에요. 근데 안녕 꽥꽥 나 먹어도 돼. 오리 유황을 오리가 먹으면 무슨 오리가 돼? 하나 둘 셋. 유황오리 뭐 안 먹어봤다 손. 먹어봤다 손. 몸에 좋은 오리예요. 상금이한테도 나오잖아. 폐하가 몸이 안 좋으시네? 유황오리 먹였더니 뭐라고 비방해 상대가. 유황은 사람이 먹으면 죽는 건데 우리 폐하에게 유황을 먹이다니. 그러니까 걔가 잡혀가요. 상금이가. 나중에 풀리죠. 그게 오해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기한 거잖아. 그쵸? 동물은 뭐야? 그 풀을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사람만 먹으면 어떻게 돼? 못 먹어. 그냥 동물을 기르고 있어. 그쵸? 이해되시? 그걸 추가하자. 뭐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 기억나시죠? 모양 보시면 요거 한번 볼게. 글 쓴 거. 인간 욕망 때문에 지금 뭐야? 예시가 있고요. 예시. 그 다음에 뭐야? 후추가 금과 똑같았다. 그래서 인과 여러분이 했고 그 풀을 못 먹어서 고기로 축산업이 발달했는데 겨울 잘 봐야 돼. 겨울 좋아야 돼 나보다. 겨울이 됐을 때 어떻게 하냐 고기를 반 정도밖에 보관을 못 하잖아. 그죠? 아까 그래서 지금 막거나 지원하기 위해서 절이거나 말려요. 여러분 육포 많이 먹잖아. 맞죠? 그런데 그래서 향신료가 발달했다. 자, 둘 중에 뭐 때문에 하나 둘 셋 절일 때 세밀하게 낸다니까 내신은. 그래서 희소성 유통 때문에 비싸진다. 남도가 원산지라서 기를 수가 없어서 육로로만 댕기는데 어디로? 육로로.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뭔지 알아? 육로로 댕기다 보니까 위험하니까 야 너 사명을 주겠다. 마젤란이요. 갔다 와! 얘가 육로로 갔냐 마젤란이? 아니잖아요. 배 타고 갔잖아. 이해되지? 그거 기억해야 돼. 그러다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 누구야? 하나 둘 셋. 하멜 피루기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해되지? 이해 안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위험해서 폭등했어. 그래서 후추가 송금만큼 비싸서 부자가 됐다. 됐어요. 넘어갈게. 그 다음에 2는 짧게 정리가 돼 있네요. 사회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립감이 어쩌고저쩌고 되고 있다. 그 다음 정책이 없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의를 갖춰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서로 간에 얘기하고 있는데 자, 한쪽은 지금 빨리 다른 나라 몇 개였어? 몇 개국? 오른쪽 표까지 포함해서 몇 개국 나왔어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잘랐을 때 오른쪽 글에서는 예시로서 2개가 들어갔죠. 얘는 예시 있었어 없었어? 이 토론에서는
제 기억에는 없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나오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나라 예시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왼쪽 거는 오른쪽 보면 비교 문제 나오잖아. 이해됐죠? 그거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뭐야? 요약 순서 요약만 있는데 여기에서 토론을 했고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글은 토론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야 누구예요? 그 토론을 들은 애가 얘기한 거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마지막 부분만 읽습니다. 따라서 또 우리 친구들 읽어줘요. 시작. 따라서 다양한 1인 가구의 실패를 조사하여 취약한 여건에 있거나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는 때이다. 얘는 결국적으로는 찬성편이라는 거예요. 요새 잘 말하는 정치인들이 맨날 핀셋 정책을 해야 된다가 무슨 말이야? 1인 가구 지원을 마련해야 된다. 단 얘네가 진짜 부자인데 심심해서 혼자 사는지 아니면 정말 젊은데 취업을 못해서 가난해서 요 서울 올랐는데 지금 백수로 사는지 얘는 도와줘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내 아들인데 결혼했는데 나 부담스러워서 내가 혼자 나와서 살아. 근데 직업이 없잖아. 돈도 없고 애들 왜 용돈도 안 줘. 그럼 얘도 지원해야 되잖아. 그죠? 벌써 빵빵빵 나뉘죠. 그거에 대해 지원하라고 그래 말라고 그래. 지원하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얘는 찬성 축에 치우쳐지긴 했으나 반대 글에서 뽑아온 것도 곳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꼭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오케이 요까지 문제를 푸는데 문제 숫자 5문제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몇 문제냐 5문제입니다. 13문 딱 끊어서 13문제고 문제를 연속적으로 10문제를 풀어봅시다. 13문 안에 꼭 푸셔야 돼요. 뭐가 막히면 바로 넘어가세요. 13문제 보겠습니다. 이따 봐요.